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선택하는 기술 블럭6 책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롤로그 먼저 볼게요. 언젠가 읽으려고 나에게 톡으로 보내둔 수많은 기사와 칼럼들, 핫딜가로 떠서 결제해둔 미술 전시회 등으로 가득하지는 않은가.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만났고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비우는 것도 즐거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 11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며 병원 시스템 구축 업무로 단련된 나는 개인적 삶에 병원에서 배운 시스템들을 도입해 보기 시작했다. 오전 2블럭, 오후 2블럭, 저녁 2블럭. 블럭은 단 6개. 그 안에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채워 넣었다. 하루를 6블럭으로 시각화하고 시간을 선택하는 작은 도구를 만났을 뿐이다. 그들은 스스로 삶의 밸런스를 찾았고 본인에게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쓸데없는 것을 줄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에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은 1장 바쁘고 피곤하기만 한 인생 보도록 할게요. 하고잡이란 안테나가 다방면으로 항상 뻗어있는 상태의 사람이다. 나는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는 꿀벌처럼 각양각색의 꿀맛을 탐험하느라 늘 바빴다. 거절을 모르는 꿀벌에게 예고된 미래는 야근 뿐이다. 비우기가 먼저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나는 꽤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다.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제 아산병원 간호사님으로 일하실 때 정말 바쁘셨는데도 다른 취미 활동이나 유튜브 관련된 편집 아르바이트 이런 것까지 다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성과를 내는 시간 관리의 핵심은 역시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다.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기준 하나는 공간을 한정해 두는 것이었다. 정해진 공간 안에 들어갈 정도의 물건만 선택했고 그 공간을 넘어가는 물건은 가차없이 비우는 것이 기준이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는 법을 실전 트레이닝한 셈이었다. 이렇게 내 삶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저울질하고 선택하고 용기 내어 비우는 훈련 덕분에 내 인생의 큰 변곡점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시면서 이제 비우는 게 처음엔 너무 어려웠는데 공간을 한정해 두는 것으로 기준을 두고 그 정해진 공간 안에 들어갈 정도의 물건만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비우는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훈련 덕분에 인생의 큰 변곡점마다 중요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해요. 회사는 조직사회이기에 하라면 해야 하는 것도 있는 법, 즉 상사가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이런 상황을 의미있게 개선하는 것이 어려워 보였다. 문화는 개인 혼자서 바꾸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하는 습관을 통해 나는 11년의 회사 생활을 내 인생에서 떠나보냈고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선택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공간을 한정하여 쓸모없는 것은 비우고 바라던 것만 내 삶에 선택하여 드리는 이 개념은
내가 전파하고자 하는 시간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고, 이것은 쓸데없는 것 줄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인생 가치관이 되었다. 시간 관리가 어렵다면 내 작은 책상, 책장, 서랍,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내 곁에 둘 만큼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고 비우는 용기를 쌓아가보자. 그 결정의 힘들이 쌓여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힘이 될 것이다.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다. 병원은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이 제한적인 인력 집약적인 사업이다. 어떤 사람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진다면 그 병원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도 퀄리티가 유지되는 시스템을 내 인생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의 시간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시간 단위 분 단위의 계획을 치워버리고 포스트잇 한 장을 꺼내 그날 가장 중요한 일 4개를 적었다. 독서, 회사 유튜브 편집. 회사 가기 전에 짧은 독서를 하고, 오전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유튜브를 편집한다는 뜻이었다. 블럭6의 처음은 하루 4개의 단어로 시작했다. 시간순에 따라 빽빽하게 내 할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만 뽑아냈다. 중요한 단어 몇 개로 간단히 하루를 정리했을 뿐인데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잘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루 4개의 단어가 5개가 되고 최종적으로 6개가 되어 지금의 블럭6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기억하자. 블럭6의 핵심은 중요한 가치를 키워드로 뽑아 하루의 흐름을 한 번에 읽는 것, 하루 6개의 단어로 간단히 하루를 요약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블럭6의 핵심이다. 시간보다 키워드가 우선함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다. 중요한 가치가 먼저여야 했다. 시간이 먼저 기준이 되고 그 시간에 할 일이 적는 것이 아니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나에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들었다. 시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 단어를 먼저 크게 적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었다. 물론 시간을 세세하게 챙겨야 할 일도 있고 잊지 않게 투두 리스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것은 해당되는 핵심 가치 옆에 쓰면 되는 것이었다. 계획, 실천, 점검, 계획을 반복적으로 할 것. 오늘 해야 할 중요한 가치 6개 이외에 다른 것은 있는데 도움을 주었고 계획처럼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유를 찾아가며 내일 다시 시작할 힘을 주었다. 블럭6 시간관리 시스템은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퇴사해서 혼자 일하면 좋은 점도 많지만 막상 이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 이 기간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매주 내 시간을 점검하도록 나를 이끌어준 시스템 덕분이었다. 사람이 바뀌어도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시스템이다. 블럭6 시스템과 함께 하면서부터는 열정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지치면 지치는 대로 나를 꾸준히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고자비인 나는 여전히 호기심이 다방면에 많다. 마음이 급하다. 블럭이 6개밖에 없으니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서 하나를 선택한다. 중요한 가치를 적을 수 있는 칸이 단 6개이고 6개를 넘어 한 블럭에 꾸역꾸역 넣어봤자 지켜지지도 않고 지치기만 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너무 귀찮고 만사가 힘들 때 하루 6개의 단어만이라도 적어보는 것. 그리고 일주일을 정기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블럭6 시간관리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나. 블럭6 시스템은 나에게 훌륭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고 있다. 잘 가고 있을 때는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도록, 지치려고 할 때는 잘 하고 있다고 독려해 주었다. 끊임없이 나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2년간의 인생 마라톤을 지치지 않고 달리고 있다.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페이스로 말이다. 달리는 것이 지쳐 걷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 잠시 멈출지언정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만큼은 잊지 않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블럭6의 책 3장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3장은 목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목표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고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에게 생애 주기가 있는 것처럼 목표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 장년기, 인생의 꽃을 피우고 노년기를 보낸 뒤 인생을 마무리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생애 주기를 거치며 살아가고 각 단계별 특징을 비슷하게 경험한다. 목표는 탐색기를 거쳐 생성된 후에 성장기와 정체기를 반복하다가 성숙기에 접어든다. 하나씩 살펴보자. 목표 탐색기. 목표 탐색기에는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고등학교 이런 곳에서 직업 체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성인들의 경우에는 타링이나 프릭 같은 이런 플랫폼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이제 배워볼 수 있는, 그래서 얕게 깊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얕게 이해를 하고 한번 경험해보는 정도, 이런 거를 탐색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목표 생성기. 목표 생성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영, 운동을 예를 들었는데요. 수영이랑 헬스, 필라테스, 스피닝 이런 거를 막 다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 요가에 특히 재미를 느껴서 요가는 내가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목표 생성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가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걸 목표 생성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뷔페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뷔페에 가서 이것저것 맛을 보다가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한번 떠오는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표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뭐 요가 강사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기에는 이제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 목표 생성기입니다. 목표 성장기 볼게요. 목표 성장기는 요가를 하면서 왕초보 단계를 벗어나고 재미있고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단계예요. 이게 목표 성장기예요. 목표 성장기에는 아까 요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단계보다 더 진지하게 몰입하고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요가를 하는데 보냈기 때문에 애정과 이해도도 깊어졌을 것이다. 그냥 제대로 잘해보고 싶다는 생성기와는 또 다른 난이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신의 능력치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목표 성장기에는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요가의 각각 동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강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강사 자격증 코스를 들어서 요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보겠다던가 하는 것처럼 도전 정신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목표가 재설정되는 것이 정체기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제 목표 정체기 볼게요. 정체기는 실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재미도 있었는데 점점 성장이 더뎌지는 때가 목표 정체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목표는 정체기를 지날 수밖에 없고 목표 성장기와 정체기를 엎치락뒤치락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 성숙기에 도달할 것인데 그러려면 목표 정체기를 잘 보내야 한다. 정체기가 왔을 때는 정체기가 온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너무 소진됐거나 또 잠깐 이제 쉬고 싶거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마감 기한을 가지고 조금 쉬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요가를 내가 한 달만 쉬어야겠다. 이렇게 마감 기한을 한 달로 정하는 거예요. 성장 위주보다는 이때는 재미 위주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에는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도 요가 이렇게 원데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가 여행을 떠나보거나 아니면 뭐 요가 페스티벌 같이 좀 색다른 요가를 아니면 연결된 분야 뭐 플라잉 요가를 배워본다던가 명상 요가를 싱잉볼 명상 요가를 배워본다던가 너무 동떨어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점에서 정체기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내 목표 범위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제 목표 성숙기 볼게요. 성숙기는 이미 성장기와 정체기 지나면서 내가 많이 성취 자격증도 따고 어떤 목표했던 걸 어느 정도 성취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목표 성장을 종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격증 같은 거를 취득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뭐 코칭 스킬을 배운다던가 그런 한 단계 더 발전된 목표가 생겨 다시 목표 생성기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생성기로. 목표 성숙기는 목표 분야에 몸담은 기간이 긴 만큼 깊은 애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윤리의식이라든지 책임감이 강화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목표의 생애 주기를 나누고 특징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서 목표를 더욱 현명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목표 생애 주기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면 목표를 대하는 당신의 자세를
더욱 현명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시간관리 성공 사이클 이야기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흐름으로 시간을 관리해왔는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내가 이 책을 통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해왔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다. 바로 점검이다. 블럭 6로 시간을 시각하는 것이 블럭 6 자체를 뜻하는 것이었다면 계획, 실천, 점검의 사이클 개념은 블럭 6 시간관리 시스템이다. 하루를 6블럭으로 나누어 시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블럭 6를 통해 계획, 실천, 점검의 사이클을 멈추지 않고 굴리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PDCA라고 불리는 생산성 개념이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점검 사항을 보완한다는 의미이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점검 사항을 보완하는 예시를 몇 개 볼게요. 학생의 PDCA 사이클. 학생의 시험 기간을 생각해보자. 시험 공부 전 시험 공부 계획을 세운다. P. 며칠 남았고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공부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는 계획에 따라 공부를 한다. D. 다음으로 내가 공부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 C.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다시 공부를 한다. A. 이렇게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까지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시험 공부를 한다. 교수의 PDCA 사이클. 한 학기 시작하기 전 강의 계획안을 만든다. 계획. 그리고 그것에 맞춰 수업을 한다. 실행. 한 학기가 끝나고 강의 평가를 받는다. 점검. 그 다음 강의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 어떤 것을 수정, 보완하면 좋을지 참고하여 다음 학기 계획을 세운다. 보완. 회사원의 PDCA 사이클. 프로젝트 계획을 짜고, 계획, 계획안대로 실행하고, 실행, 얼마만큼 프로젝트 성과가 났는지 효과 평가를 하고, 점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한다. 점검 사항을 보완한다. 병원에서의 사이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 의사는 진료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깁스를 한 3개월 정도 하고 약을 먹으면서 지켜봅시다. 계획, 그리고 계획대로 깁스를 하는 것. 실천, 몇 주 뒤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 체크, 점검, 그것을 본 의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한다. 깁스를 생각보다 빨리 풀 수 있겠네요. 또는 한 달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등 계획 수정. 이런 방식으로 주변을 관찰하면 PDCA 사이클의 예시는 무궁무진하다. 하루를 6블럭, 일주일을 42블럭으로 나누는 블럭 6에 PDCA 사이클을 붙여서 내 인생에 도입한다면 당신은 강력한 시간관리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다. 좋은 시스템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다음번에는 이제 4장, 5장, 6장을 볼 건데요. 4장, 5장, 6장은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단계에서 알아야 할 상세한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블럭 6 4장 실천력을 높이는 계획 세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간 계획, 지키기 힘들어도 반드시 세워야 하는 이유. 우리가 공통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땐 언제일까? 바로 내 시간을 내 스스로 계획할 수 있고 계획한 대로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린 주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우리를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시간 지배하는 자로 성장시켜주고 이것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비밀은 바로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하루 계획만 세운다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수는 있겠으나 삶 전체의 균형을 바라보기는 어렵다. 주간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주일을 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일주일은 미래와 현재를 함께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다. 삶의 균형을 챙길 수 있으면서도 매일 해야 할 것들을 현실성 있게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나무와 숲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라 생각한다. 나는 보통 일요일 오후부터는 가능하면 집에 있는 시간으로 비워두는데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이다. 플래너를 펴고 다음 한 주를 계획해보자. 텅 빈 일주일 42블럭에 회사나 학교 같은 고정 시간을 적고 그 주에 미리 예정된 약속이 있는 것도 적어보자. 그러고는 남은 블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세어보자. 이번 주에 내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블럭은 몇 개인가? 그리고 그 소중한 블럭들을 무엇에 사용하고 싶은지 선택하자. 균형을 맞추고 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힘. 이렇게 세운 일주일 계획이 잘 지켜지는가? 당연히 이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나 또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간 계획이 많이 수정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힘으로 시간을 선택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나는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계획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일주일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간 통제력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이다.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이 기회가 시간 통제력을 높이는 핵심 열쇠이다. 꾸준히 한 달만 해보자. 단 4번만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있을 것이다. 쇼핑 리스트 잘 적는 사람이 하루 계획도 잘 세운다. 주간 계획보다 훨씬 세부적인 하루 계획이 실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나는 쇼핑 리스트를 적는 것과 하루의 계획을 적는 것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쇼핑 리스트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려 한다. 쇼핑 리스트 1. 차돌박이, 참기름, 고사리, 소금, 맥주, 상추. 쇼핑 리스트 2. 차돌 된장찌개, 차돌박이, 상추, 나물 반찬, 고사리, 참기름, 소금, 음료, 맥주. 쇼핑 리스트 1과 쇼핑 리스트 2에서 사야 할 항목은 똑같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쇼핑 리스트 1에서는 사야 할 식재료를 나열해 적었고 쇼핑 리스트 2는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갈 메뉴를 적고 그 옆에 요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재료를 사야 하는지 적었다. 즉 무엇을 위해 이 재료를 사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 쇼핑 리스트 1은 무엇을 위한 쇼핑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트에서 좋아 보이는 재료에 마음이 빼앗겨 된장찌개 나물 반찬을 사러 왔다는 것 자체를 잊고 마트를 헤매게 될 수 있다. 반대로 쇼핑 리스트 2는 이를 가지고 쇼핑을 하면 계획대로 쇼핑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유는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이것을 사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메뉴를 위한 완벽한 쇼핑을 하게 된다. 오히려 쇼핑 리스트를 적을 때 잊었지만 필요한 재료까지도 생각하게 될지 모른다. 또한 상황에 따른 계획 수정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이다. 쇼핑 리스트 2처럼 큰 주제 아래 투두 리스트를 적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하는 자세가 나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좋은 경우가 많다. 블럭 제목을 쓰고 그 안에 투두 리스트를 적는 방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하게 만들어준다. 투두 리스트를 적게 되면 우선 지금 당면한 블럭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할 일들에는 신경을 끄게 된다.
똑같은 개수의 할 일을 적었다 해도 그냥 해당 블럭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하면 되니 더욱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자기 전에 내일의 6개 블럭을 꼭 적은 후 잠들고 일어나서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본다. 그 6개의 단어만 보아도 하루의 굵직한 흐름이 그려지고 6블럭 중 어디에 더 힘을 주고 어디에 조금 힘을 빼도 좋은지에 대한 리듬감이 잡힌다는 점이 나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준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한 번 적고 각 블럭이 시작하기 전에 더 디테일하게 사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블럭 단위로 나누어 세부 사항을 챙기니 또 하나 좋은 점은 다음 블럭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다 못 끝낸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이어갈지 끊고 갈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블럭 6로 세운 하루 계획의 장점을 요약하자면 무려 5가지나 된다. 첫 번째, 블럭 6개의 이름만 보아도 하루의 굵직한 흐름이 읽힌다. 두 번째, 일의 목적성이 분명해진다. 세 번째,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지금 하는 일에 여유를 가지고 집중하게 된다. 다섯 번째, 하나가 밀리면 도미노처럼 일이 밀리는 것이 줄어든다. 코어 블럭, 적당히 좋은 삶이 아닌 상당히 만족하는 삶으로. 수많은 블럭들 중에서 반드시 계획대로 살아내고 싶은 블럭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코어 블럭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지에 대한 이야기다. 코어 블럭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해도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 나의 경우 최근 2달간의 코어 블럭은 글쓰기였다. 운동을 계획만큼 못해도 책을 좀 못 읽어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글쓰기 블럭을 사수한 날은 뿌듯했다. 반면 다른 것은 다 잘했더라도 글쓰기를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 날은 자려고 누우면 마음이 텅 빈 느낌이었다. 코어 블럭의 종류는 딱 한 가지만 정하기를 권한다. 어떻게 해서든 사수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종류를 골라서 당신의 코어 블럭으로 정하자. 그리고 그 코어 블럭이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의 양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나의 경험상 한 종류도 제대로 지켜내기 쉽지 않기에 코어 블럭은 먼저 한 가지로 시작해 보길 바란다. 코어 블럭의 실행 여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지 않는 연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다. 코어 블럭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 더 이상 별 문제 없이 적당히 좋은 삶이란 없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코어 블럭으로 선택하고 싶은가? 당신은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해야 하는 것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무엇 하나는 제대로 해내고 싶은가? 욕심내지 마라. 단 하나, 당신이 정한 단 하나의 블럭만이라도 계획대로 달성해 보려고 노력하자. 코어 블럭을 지켜내는 삶은 당신의 자신감, 자존감, 삶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심축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에게 적당히 좋은 삶이 아닌 상당히 만족하는 삶으로 당신의 인생을 끌고 나갈 코어 힘이 생길 것이다. 휴식 블럭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계획적으로 휴식하라. 적절한 휴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삶에 적절히 배치하는 사람은 드물어 보인다. 특히나 우리같이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쉬는 것이 게으름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해내고 성과를 얻는 것이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닐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제대로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열정에 타올랐다가 금세 사그라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쉬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처음에 열정을 꾸준히 끌고 갈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휴식도 계획하고 지켜내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나에게는 휴식을 반드시 계획하는 나만의 블럭 배치 패턴이 있다. 강한 블럭 뒤에는 반드시 휴식을 한 블럭 넣는 것이다. 강의 이후 블럭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 후 하루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게 되었고, 그것을 인지한 후부터는 강의를 한 후 한 블럭은 무조건 휴식 블럭으로 비우게 되었다. 한 블럭을 제대로 쉬었더니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었고, 그 에너지로 남은 하루를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다. 정말 제대로 휴식했기에 마치 아침 한 블럭을 시작하는 개운함이 들기도 했다. 한 블럭을 휴식으로 계획함으로써 오히려 남은 하루의 시간에 대한 효율이 훨씬 높아졌다.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강의 당일 휴식 블럭은 늘 세트로 묶여있게 되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려는 본질을 잊지 말자. 우리는 바쁘게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 시간 관리를 배우려 하는 것이다. 그 중요한 일을 위해 내가 고갈되지 않도록 휴식 블럭을 계획하길 바란다. 더 여유 있으면서도 더 성과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범퍼 블럭으로 만회할 기회를 주자. 중요하게 생각한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중요한 것을 하려고 계획한 시간에 다른 급한 것을 하느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렇게 계속 계획만큼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블럭이라면 어떨까? 코어 블럭은 주로 나의 본질적인 성장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급한 것들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까? 그리고 언제까지 제대로 해내는 것이 아닌 적당한 정도에 만족해야 할까? 코어 블럭을 지켜내지 못하면 당장에 해야 할 것들로 내 일상이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과 거리를 영영 좁힐 수 없다. 나는 코어 블럭의 패자부활전으로 범퍼 블럭을 마련해둔다. 범퍼 블럭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코어 블럭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실행 여부에 매정한 X 표시가 그어지지 않게 하는 완충 장치다. 코어 블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쓸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빈 블럭을 남겨둔다. 마치 비상금 같은 것이다. 코어 블럭을 계획한 시간에 부득이하게 다른 것을 하게 되거나 예정된 코어 블럭 안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주로 그 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코어 블럭을 마련해 두는 편이다. 강의안 작성, 코칭 메일 보내기 등 그 주 안에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나 온라인 강의 시청과 같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블럭이지만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아 다른 블럭에 밀릴 가능성이 많은 것들의 범퍼 블럭을 마련해 두는 편이다. 범퍼 블럭 덕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들어왔을 때 지금 코어 블럭 해야 하는데 하며 예민해지지 않아도 되고, 또 중요한 것들이 밀려버렸네 하며 우울해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계획대로 잘 실행되었다면 범퍼 블럭의 빈 시간은 선물처럼 다가온다. 범퍼 블럭은 휴식 블럭과는 다르다. 휴식 블럭은 미리 쉴 것을 계획한다면, 범퍼 블럭은 계획한 것을 모두 해낼 수 있게 보너스 타임을 주거나 계획을 모두 달성했다면 선물처럼 주어지는 휴식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주에 한두 개 정도 당신의 코어 블럭을 위한 범퍼 블럭을 마련해 두는 건 어떨까? 계획은 수정이 기본이다. 시간관리 하수는 계획을 안 지키는 사람이고, 그보다 하수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완벽한 계획은 없다. 완벽에 가까운 계획이라 하더라도 계획은 수정이 되기 마련이고 또 수정되어야 한다. 계획은 계획하는 시점의 상황, 마음, 체력, 즉 그 시점에 내가 가진 에너지를 바탕으로 세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과 1시간 뒤에 나의 상황이나 마음, 체력, 에너지가 계획하던 시점과는 또 다르게 변한다. 하루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그 상황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계획을 적절하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설정할 때 목적지로 가는 여러 길 중 하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주행 중에 지속적으로 최적의 길을 찾아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다. 처음 설정했던 길이 예상보다 막혀서 다른 길이 더 빠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목적지는 바뀌지 않지만 내비게이션이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경로로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하물며 길 안내만 해도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이유로 자주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을 권한다. 계획은 세우는 것만큼 자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 기존의 계획에 현장감을 맞추어가는 주기가 더 빨라졌다. 일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계획에도 현장감을 잦은 주기로 녹이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계획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 믿는 것은 탁상 공론이다. 계획에 현장감이 더해질 수 있도록 자주 수정해야 함을 잊지 말자. 다음 시간에는 실천력을 높이는 10가지 전략 5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블럭6 5장 실천력을 높이는 10가지 전략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략, 방해받지 않는 덩어리 시간을 활용하는 5가지 단계. 같은 2시간을 일하더라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한 2시간의 퀄리티와 전화, 메시지 등의 알림을 처리하면서 가지는 2시간의 퀄리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덩어리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블럭6에 넣어보면 차이가 있는데 운동, 외국어 공부, 독서 등과 같이 꾸준히 수행해야 하는 일들은 일주일에 블럭6 안에 정기적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덩어리 블럭은 비정기적으로 배치되지만 한 번 시작하면 2블럭 이상 연달아 이어진다. 온전히 한 업무에 깊이 몰입할 수 있게 시간을 배분한 것이다. 자투리 시간보다 방해받지 않으면서 몰입할 수 있는 통시간을 이용한다면 투입한 시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덩어리 블럭의 중요성은 내가 강조한 것이 아니다. 역대 프로 일잘러인 피터 드러커는 지식 근로자는 시간을 연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지식 근로자, 특히 모든 경영자는 상당한 양의 연속적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또한 생각 주간을 가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으며 혼자 깊이 연구하고 사색할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최고 경영자들은 일부러 노력해서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 시간만이 주는 깊은 몰입과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덩어리 블럭을 활용하는 5단계. 1. 덩어리 시간이 필요한 일 뽑기. 2. 선점하기. 나는 월 초에 한 달치 덩어리 블럭을 선점해두는 편이다. 아까 1단계에서 덩어리 시간에 필요한 일 뽑는 것은요, 먼저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적어본 다음에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진 업무들을 뽑아낸다. 세 번째, 잊기. 시간을 선정했으면 잊어버리자. 한 달 내내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네, 언제 다 끝내지, 바쁘다 바빠 하면서 쫓기는 기분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은 지금 당장 하지도 않을 일들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4단계, 환경 설정. 덩어리 블럭에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빌 게이츠가 생각 주간을 가지며 일주일 동안 오두막에 들어가는 것도 환경 설정에 해당한다. 덩어리 블럭을 가지면서는 최대한 몰입할 수 있게 환경 설정부터 한다. 집에서는 환기를 잘 시키고 핸드폰의 방해 금지 모드를 켜고 PC 카톡을 로그아웃하는 정도만으로도 질적으로 다른 몰입을 할 수 있다. 최대한 그 블럭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외부와 차단하자. 5단계 무조건 하기. 대하소설 한강 아리랑 등을 쓰신 조정래 작가님의 책 황홀한 글과목에 실린 문장이다. 소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기분 전환을 하려 하지 않고 더욱 책상으로 다가앉아 끝끝내 마음먹은 대로 써내고 책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전략 2. 엇박자 심폐소생술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내가 갑자기 심폐소생술 이야기를 꺼낸 것은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심장 허혈 상태의 하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투리 시간을 당장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진짜 이루어내려고 하는 위대한 성과들은 자투리 시간으로는 절대 이루어낼 수가 없다. 더할 나위 없이 집중해서 원하는 수준으로 일을 끝마쳤을 때 몸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며 손끝이 저릿저릿한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제대로 몰입의 시간을 가졌다면 자투리 시간에는 오히려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자투리 시간을 관리하고자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단 하나는 충분한 덩어리 시간이다. 자투리 시간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충분한 덩어리 시간을 확보할지,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 몰입할지, 그 몰입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충분한 몰입의 시간 속에서 통찰력이 생긴다. 깊은 몰입으로 가기 어려운 자투리 시간을 관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그저 피곤함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용 가능 시간이 짧은 단위로 나뉘어 있으면 전체의 양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짧은 단위에 나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해야 하는 것에 제대로 통시간을 마련하라고 애써야 한다. 그리고 그 통시간에 제대로 심장을 쥐어짤 수 있게 그 외의 시간에는 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 3. 완벽주의를 다시 정의하라.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읽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돼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나의 성장 원동력은 내가 완벽주의자가 아닌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의 성장 원동력은 완벽보다는 시도와 속도이다. 완벽보다 더 중요한 시도와 꾸준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완벽보다 중요한 것은 시도와 꾸준함. 완벽과 완벽하지 않음을 가로지르는 선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완벽이라는 것의 정도는 결국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그 시점에 내가 가진 수준만큼의 자기만족일 뿐이다. 우리는 절대 완벽해질 수 없다. 완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도와 꾸준함인 경우가 훨씬 많다. 완벽을 기한으로 하지 못하는 것보다 일단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날은 잘하고 어느 날은 좀 부족해 보여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도를 찾는 것이 완벽보다 중요하다. 오히려 시도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완벽해지는 빠른 길이다. 완벽이라는 기준을 다시 설정한 경우에 전략 4. 플랜 B를 마련하자. 새벽 기상을 못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몇 시에 눈을 뜨던지 간에 우리의 하루는 소중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면 하루가 행복하고 아침 8시에 일어나면 하루의 시작이 울적하게 느껴진다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새벽에 새벽 기상을 못했을 때 기분이 울적하다고 이제 한 크루가 있어서 이 작가님이 그 일화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을 때는 다른 플랜 B를 만들어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계획만큼 하지 못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습관을 만드는 속성인 꾸준함이 무너졌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책에서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최대한 작게 만들라고 강조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작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작은 습관을 가지라고 가이드한다. 나는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씩 습관으로 하는 행동의 깊이를 키워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흐름을 잃었을 때이다. 사실 작은 습관의 법칙은 더 잘하는 것보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습관을 목표로 잡으라는 것인데, 습관의 목표치를 줄이면 감질나는 느낌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플랜 B. 동력이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하는 작은 습관. 플랜 B는 귀찮아도 아파도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습관이다. 우리는 플랜 A를 할 수 없는 날 플랜 B를 꺼내면 된다. 예를 들어 플랜 A가 신문을 보고 그날 가장 인상 깊은 기사 하나에 대해 내 의견을 써보는 것이라면 플랜 B는 신문 헤드라인만 읽는 것이다. 새벽 기상을 하는 사람의 경우엔 플랜 A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명상, 독서를 하는 것이라면 플랜 B는 지하철 출근길에서 3분 명상 영상을 들으며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이다. 플랜 A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뽑아 그것을 작게 만들어두는 것이다. 플랜 B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함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습관이 이처럼 멈춘 차가 되지 않도록 아주 조금씩이라도 동력을 가지고 있도록 플랜 B로 밀어주는 원리이다. 플랜 B가 주는 장점은 플랜 A를 시행하기 어려운 날에 대한 대안이 미리 마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이 글의 예시에 나온 것처럼 새벽 기상을 하지 못한 날 실망의 연결고리로 빠져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플랜 B를 시행함으로써 약소하게나마 습관을 이어갔다는 생각에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남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을 성장시킬 습관인 플랜 A를 적자. 충분히 당신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그 플랜 A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남긴 플랜 B를 적어보자. 플랜 B는 그 성장이 멈추지 않게 도와줄 것이다. 플랜 B는 후퇴가 아닌 전진을 위한 똑똑한 습관 전략이다. 전략 5번째. 하루에 3번만 플래너 보기. 하루에 딱 3번만 플래너를 보자.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하루에 3번 플래너를 보는 것으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효과는 3가지다. 첫 번째,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이 든다. 이전 시간을 어떻게 보냈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기분이 들게 한다. 두 번째,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침에 적은 계획을 생각으로만 상기시키는 것과 그것을 눈으로 다시 보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내가 적은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이토록 강력하다. 이것을 하루에 3번만 하자. 분명히 실천력이 달라질 것이다. 세 번째 효과는 중간 수정을 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정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대처하거나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자주 보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하루에 딱 3번 플래너를 보라고 해요.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그래서 그 플래너를 보았을 때, 3번 보았을 때 효과를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전략 6번째, 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연습해둘 한마디.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어른들은 돈을 도둑맞았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지만 시간을 도둑맞으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참 이상하다. 나는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하고 있나? 운동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부르면 나가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서 모처럼 쉬려 했는데 모임이 생겨 나가고, 우리는 너무 쉽게 나와의 약속을 깨고 다른 것에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와의 약속을 하찮게 여겨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까지 다른 사람의 약속을 거절하지 못했을 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까지 느껴진다. 거절할 때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나와의 약속을 취소해버리고 만다.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다짐한 시간을 나와의 약속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데 있다. 나와의 약속을 이순이 대타처럼 취급하지 말자. 누군가의 약속보다 나와의 약속은 소중하다. 나와의 약속을 취소하면 그것을 당하는 내면은 스스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내 시간은 그냥 빼앗겨도 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이 굳어질 것이다. 그런 나와 화해하려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 나와의 약속을 수시로 취소한 친구와 다시 감정적 빈틈이 메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해보자. 나 선약 있어. 이 말이 주문처럼 튀어나와 자신과의 선약 시간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시간은 당신을 분명 행복하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니까. 나 선약 있어. 전략 7. 내 계획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는 미리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고 설명을 해요.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올려준다. 영향 요인을 미리 알고 부득이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정해준다면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전략 8. 온라인 거주지 이전을 고려하자.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실제로 사는 곳을 바꾸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자녀의 공부 습관이 바뀔 것을 알았다는 뜻일 것이다. 내 주변 환경을 생각할 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활동 영역까지 넓혀서 생각해야 한다. 내가 사는 곳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당신이 사는 온라인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보자. 직접적인 소통이 아니더라도 스쳐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인터넷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인터넷 거주지로 옮기는 것이 좋다. 온라인 환경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 나에게 좋은 환경을 선물해주자. 나는 온라인 시간관리 모임인 타임블럭 크루를 운영하면서 매일 느낀다. 비슷한 사람이 모였을 때 주고받는 시너지가 얼마나 큰지 말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정보에 나를 노출시켰을 때 내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라.
그리고 마음껏 배우고 공유하고 즐기고 흡수하라. 변화와 성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꾸준함을 모든 것에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전략 10. 그냥 닥치고 하는 게 답일 때도 있다. 지금까지 실행력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시스템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다. 중요도로 본다면 시스템 대 의지 80대 20이다.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실행할 확률,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시스템 대 의지 80대 20이라고 했을 때 시스템이 아무리 견고해도 의지가 0이 되는 순간 80 플러스 0은 80이 아니라 0이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의지 없이 시스템이 100%를 채울 수는 없지만 시스템이 없더라도 의지만으로 100%를 채울 수 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결국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전략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를 따지지 말고 일단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수 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우쭈쭈를 남발하지 말자. 너무 많은 관용은 악이 된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냥 하는 것이 나를 더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다. 지금 혹시 이 책을 읽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당장 책을 덮고 그 일을 하라. 그냥 하라.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블럭6 6장 나를 발전하게 하는 힘 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드릴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시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내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간 점검을 제대로 익힌 한 타임 블럭 크루가 한 말이다. 와, 오늘 계획한 거 다 했어. 오예! 아, 오늘은 프로젝트 준비 끝내려고 했는데 시작도 못했네. 그동안 기존의 일정표를 작성하며 계획을 실행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정도의 점검만 하고 있었다면 이 챕터를 주의 깊게 읽어주기를 바란다. 또한 매일 내일은 잘하자 화이팅 하는 외침이 내일이 되면 무색해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 챕터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챕터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계획 실천 완료, 미완료 정도의 점검만을 해왔고 실천 여부에 따른 기쁨과 자책의 반복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당신에게는 제대로 된 점검의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점검이란 무엇일까? 계획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이상의 점검이란 무엇일까? 바로 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평소보다 계획이 잘 지켜졌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 오늘 운동 못했네. 내일부터 다시 화이팅 하자 하는 다짐이 내일이 되면 메아리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는 사실 여러 이유가 있고 그 각각의 이유들은 서로 연관을 주고받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로 화이팅만 외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왜 내가 계획을 세운 것만큼의 실천을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계획이 잘 지켜진 이유, 지켜지지 못한 이유를 알면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유에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내가 병원의 시스템을 만드는 업무를 하면서 배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5Y를 통한 근본 원인 분석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발생시킨 뿌리가 되는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는 방법으로 5번 이상 왜? 라고 끈질기게 물어보는 것이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끈질기게 왜를 물어내려가는 트레이닝을 받았다.
나는 이 5웨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훈련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자산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내 하루 그리고 일주일을 돌아보는데 적용했다. 덕분에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그 이유들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니 당연히 더 합리적이고 나에게 맞는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화이팅을 외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나와 함께하는 타임 블럭 크루들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그들도 나만큼이나 제대로 된 점검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단계임을 이해하고 있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지금껏 해본 적이 없는 제대로 된 점검의 시간이 당신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 당신에게 성장하는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왜라고 물으면 어떻게를 얻을 것이다. 왜 내가 차였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한 말에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았을까? 왜 나는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걸까? 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거야? 스스로에게 끈질기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시련에 버금갈 정도의 강력한 충격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우리가 좀 더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연인 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고비에 대해 알아가려 노력했다면 영문도 모른 채 차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우리가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상에 갑자기 뒤통수 맞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매일 간단히 하루를 점검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깊은 점검의 시간을 가진다. 조금 더 깊은 점검의 시간이라고 해봤자 걸리는 시간은 15분 남짓이다. 이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점검을 통해 매일 성공적인 하루를 산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점검을 통해 주저앉아 있는 나를 방치하지 않게 되었고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나를 너무 늦지 않게 잡아올 수 있었다. Why, 원인, 꼬리물기 끝에 How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다. 점검을 하면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Why,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무턱대고 이유에 대해 생각하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기에 4가지 방향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면 한다. 외부적 요인, 체력적 요인, 심리적 요인, 기타 요인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보자. 이번 주에 업무 목표가 프로젝트 홍보물 시안을 2개 만들어 보고하기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일정대로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다음 주에는 제대로 일을 끝낼 수 있을까? 단순히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 다음 주에는 꼭 마무리해야지 라고만 마음 먹으면 다음 주에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다음 주라고 바쁘지 않을까? 제대로 된 이유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 끝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외부적 요인.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 홍보물 시안을 2개 만들어야 하는데 왜 아직 1개밖에 만들지 못했지? 라고 질문해보자. 팀장님이 갑자기 다른 일을 시켜서 그 일을 먼저 하느라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거기서 질문을 끝내서는 안 된다. 왜 나는 팀장님이 시키는 일을 먼저 한 것이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다. 팀장님이 시키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는지 아니면 팀장님이 요청한 일이 실제로도 더 급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해본다. 그 생각 끝에서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다 하는 해결책이 생각날 것이다. 만약에 팀장님이 요청한 일이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급한 일이라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인 홍보물 시안에 대한 업무 마감 기한을 수정하고 관련된 사람과 협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책임감 없이 일을 미루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주지 않고 기한은 연장되면서 오히려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스스로 쫓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말이다. 반대로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 없이 일단 팀장님이 요청한 일이니까 쉽게 내가 정한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면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팀장님에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고
팀장님이 요청한 일의 마감 기한을 조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사는 당신이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본인이 요청한 일의 결과물을 바로 받을 수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상황 판단이 빠른 직원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스스로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업무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기타 요인. 몸이 아파서 평소만큼의 효율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그리고 몸이 아픈 것은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내가 계획한 대로 홍보물 시안 2개 만들기를 달성하지 못한 까닭이 이번 주 나의 신체적, 심리적 요인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면 더 여러 번 why와 how를 번갈아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why? 왜 나는 이번 주에 해야 할 홍보물 시안 2개를 만들지 못했어? 대답.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 같아. why? 왜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지? 대답. 홍보물 시안 작업은 처음 해보는 업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how? 그럼 이 일을 해본 B 선배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 그럼 오늘 B 선배에게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업무 진행 과정을 배운 다음에 다시 업무 스케줄을 조정해야겠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서 제대로 된 업무 전략도 없으면서 일을 뭉개고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 이럴 때 내가 왜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심리적인 이유를 5분만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것이다. 일상 속 예시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항상 마음은 먹지만 늘 내일부터로 넘어가는 운동, 그 운동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할까? 외부적 요인을 점검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why? 왜 나는 이번 주에 운동 3번 가려고 했는데 1번밖에 못 갔지? 대답. 이번 주에 약속이 많았어. why? 약속 시간이나 약속 횟수를 조절해 볼 수는 없었나? 대답. 약속 시간이나 횟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네. why? 운동을 가는 것을 미룰 만큼 중요한 약속이었어? 대답. 하나는 중요한 약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변동 가능한 약속이었던 것 같아. why? 운동 3번이라는 계획 자체가 나에게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을까? 대답. 맞아. 평일 1회, 주말 1회는 반드시 갈 수 있는데 나머지 1회는 좀 버겁기는 해. why? 덩어리 시간을 내야 하는 운동 외에도 일상에서 틈새 운동을 끼워 넣을 순 없을까? 대답. 그럼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겠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점검을 거치면 우리는 막연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야심찬 계획은 세워두고 흐지부지 되는 패턴을 멈출 수 있게 된다. 점검의 시간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많은 예시에서 보았듯이 why? 꼬리 물기가 중요한 이유는 제대로 된 이유 끝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해결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창의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비결은 하나다. 본질에 다가가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계속 던지는 것.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why를 물어가다 보면 how는 그냥 딸려 나오는 고구마 같은 것이다. 더 이상 계획 성공,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성공했으면 내일도 성공하는 능력이며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은 성공으로 돌리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내가 오늘 왜 성공했고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매일 자기 전 하루를 점검하고 주말에 나의 한 주에 대해 깊이 있는 점검을 하고 있다. 그것도 잦은 주기로 말이다. 블럭6 시간 관리 시스템은 사이클이다. 즉 반복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눈송이지만 이 작은 눈송이를 매일, 매주, 매달, 매분기, 매년 굴려간다면 눈송이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눈덩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번 주에 해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계획대로 잘 수행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 챕터가 끝나면 책을 덮고 차분히 5분만 why 꼬리 물기를 해보자.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6장 2번째 이야기와 8장 시간 관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학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매일 그리고 한 주마다 점검의 시간을 꾸준히 가진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어떤 보상을 해줄까? 목공에 빠져 강아지 식탁의자 브랜드를 창업한 1인 기업가 빛나님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제대로 된 점검의 시간 덕분이라 말한다. 점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떻게든 해내게 된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밀고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을 줘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과도 안 났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졌어요. 자기 전에 항상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확신이다. 세 번째, 긍정적인 변화는 자기 정체성과 꿈을 발견한 것이다. 매일 5분 남짓한 시간으로 자기 확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1년간 꾸준히 쌓인 이 시간이 그에게 스스로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려주고 꿈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으로 보상해 주었다. 점검 후 더 나은 계획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4가지 솔루션. 첫째, 블럭 순서 바꿔보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는 그 일의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을 배치하는 순서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본인의 하루 패턴을 잘 관찰해보자. 다른 블럭들과의 상관관계, 하루 각 시간대에 따른 나의 에너지 레벨들을 생각해보자. 계획을 세워도 좀처럼 잘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적합하지 않은 순서로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블럭 순서를 바꿔보자. 간단히 블럭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답을 찾고 독서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크루처럼 당신도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블럭에 들어가는 적당한 양 파악하기. 한 블럭에 하고 싶은 일의 최대치를 계획하는 것은 일이 계속 밀리게 되는 지름길이다. 계획은 해내고 싶은 최대치가 아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양을 고려해서 세워야 한다. 계획한 시간 안에 도저히 끝나지 않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한 업무에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블럭 안에 해낼 수 있는 적당한 일의 양을 꾸준히 파악해보자. 특히나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임에도 계속 밀리는 일이 있다면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복적으로 시간을 측정해보자. 그렇게 한다면 한 블럭에 해야 할 일을 다 못해서 뒤 블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날이 줄어들 것이다. 세 번째, 몰입이 가장 잘 되는 블럭 찾기. 지금 당장 당신의 가장 비싼 시간대를 파악해보라. 그리고 그 시간을 당신의 몸값을 높여줄 수 있는 일에, 당신의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일에 사용하라. 해결책 네 번째, 에너지 패턴 파악하기. 사람은 로봇이 아닌 유기체이다. 월화수목금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한 규칙일 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모두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나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주일의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한 달의 리듬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미리 계획하여 마음 편하게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스스로를 로봇 취급하지 말자. 우리는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는 유기체적 동물임을 받아들이자.
일주일, 한 달 흐름 속에 나의 몸과 마음은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 계획을 세우자. 이것이 나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7장은 변화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넘어가서 8장을 볼게요. 시간 관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 나에 대한 깊은 이해. 어른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 대한 호기심을 멈추어 버린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성인 사춘기를 맞이하며 어느 때보다 심하게 아프게 흔들린다. 감사하게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간 관리를 통해 나는 꾸준히 나를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있다. 블럭6 시스템을 통해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고 그 소중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넣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알아가는 훈련이었다. 블럭6의 남은 칸 안에 내 많은 관심사 중 몇 개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말이다. 이처럼 나를 더 잘 알게 되면서 호불호의 간격이 더 벌어졌다. 싫은 건 더 싫고 좋은 건 더 좋아진 것이다. 내가 그토록 반신욕과 산책을 심각하게 좋아하는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나의 하루와 일주일의 적당한 밸런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내가 1인 기업가로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남의 소식에 빠져 흔들리는 빈도도 줄어들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찾아갈 것이고 나만의 속도가 있다. 난 내 삶을 살면 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내면의 목소리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블럭6 시스템을 통해 깊어져가는 나에 대한 이해로 시간관리뿐 아니라 인간관계, 업무 모든 면에서 더 나에게 맞는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어떤 톤이길 바라는지 나는 예전보다 더 잘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용기도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되뇌고 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대로 사는 인생은 사치가 아니다. 그런 인생은 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스스로를 이끌 의무가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선택할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된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많이 웃고 서로 위로하며 곁에 있어줄 수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낼 것이다. 나는 잠시의 오글거림보다 내 진심을 표현하는 용기를 가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위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것이다. 나는 애매한 태도로 적당한 노선을 취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내 의견을 말하는 용기를 가질 것이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